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5일 기획팀입니다. 오늘도 뭐 좋은 얘기를 할 얘기는 별로 없고요. 우선은 뭐 간단하게 지표 중에서는 이 환율 지표가 지금 계속 환율만 얘기하고 있으면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1년짜리 지표인데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환율이 이제 다음 주쯤에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보시면서 달러를 사시고 여윳돈 있으신 분은 달러를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제반 경제 여건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마치 지금 이제 그 아파트라는 노래가 지금 세계적으로 대박을 치고 있죠. 블랙핑크의 로제하고 뭐 브루노 마스인가요? 그 이제 부른 이 아파트라는 노래가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데요. 마치 이 우리나라 아파트 공화국의 몰락을 미리 세계적으로 예고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얘기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대형 건설사들의 도산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형 건설사들의 도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브랜드명은 얘기할 수 없고요. 이제 이게 지금 어떤 문제냐면 그 지금 공사비를 미수금 때문에 공사비 미수금으로 서로 지금 현재 회계 장부상에는 한마디로 흑자죠, 흑자. 이 미지급 사태가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여러분들, 저도 이제 유통을 해보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 뭐 개인 사업을 하든 요식업을 하든 사실은 미수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부도수표를 준다던가 하여튼 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미수금 문제, 그래서 서로 물리고 물리는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이 이 미수금 부분이 뭐 몇백억 이런 단위가 아니라 몇 조 대입니다. 몇 조 대. 그래갖고 지금 이 공사비 미수금 때문에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그 회계상에는 흑자인데 흑자 도산이죠. 결국 흑자 도산. 회계상에는 흑자로 나오는데 이게 뭐죠? 현재 이제 2024년도 회계가 끝나서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이제 회계를 보면 엄청난 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흑자 도산을 앞두고 있고요. 흑자 부도라고도 할 수 있죠, 부도. 그래서 지금 살떨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환율도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인플레를 계속 부추기고 있고요. 이게 아직 회계장부에 반영이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는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해서 또 현재 회계는 흑자지만 정생 상태지만 이제 앞으로 미수금 이런 것 때문에 내년 3월, 4월에 이제 그 연간 결산을 해보면 엄청난 부실, 엄청난 공사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현재부터 그 현금이 없죠. 미지급 서로 물리고 물리는 미수금 때문에 그 한마디로 당장 뭐 결제할 뭐 몇백만 원이 없는 그런 대형 건설사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이거랑 맞물려서 지금 얘기되는 게 카드 연체가 지금 터지고 있어요. 카드 연체가 터지고 있어요. 카드 연체가 터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제2금융권에 대한 부실, 그래갖고 제2금융권에 대한 이제 부실이 뭐 새마을금고가 됐든 수협이 됐든 어쨌든 뭐 대표적으로 뭐 저축은행이 됐던
그 다음에 또, 증권사가 이제 지금 거의 뭐, 부도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월 말로 가면서 주식시장도 안 좋아지지만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그런 돈이 돌고 이런 부분들이 꽉꽉 막히는 느낌, 왠지 풀리지 않는 느낌,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야, 거의 뭐, 증권사도 이름이 계속 돌죠. 건설회사도 이름이 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고 있다. 이겁니다. 현금성 자산. 결국 이렇게 돼서 수중에 현금성 자산, 서로 미수금이 물려서 돈을 못 받으니까 결제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의 급격한 감소를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사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인데 많이 안 다루죠. 이 기재부에서 4분기 경기 흐름 불확실성이 커져 이러면서 10월 24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서 내용이 뭐가 중요한 게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 소폭 상향했다 이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보시면 0.1%밖에 상장을 못했어요. 3분기에. 그죠? 0.1%면은 실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연간 성장률 2.6%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렇죠. 인플레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4분기에도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경제 성장률도 이제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주로 들여오는 이런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달러, 이런 달러가 없이 그 국내에서 달러를 한마디로 수급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외환 보유고나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외환 보유액 자체도 바로 유동성 있는 자금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거의 뭐 채권 형태도 있고 또 뭐야 결국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국민이나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외화 역시도 외환보유고로 잡히기 때문에 그거를 과연 급한 상황이 왔을 때 과연 그걸 빼서 쓸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외환보유고 뭐 4천억이 넘는다는 것도 사실은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외환을 만약에 뭐 눌러야 되거나 뭐 개입을 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한마디로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예, 그래서 좀 이 환율이 계속 올라가서 몇 번은 막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위적인 거는 터지게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 정보기술 IT 업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이 불확실성 강조. 글로벌 교육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글로벌 IT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뭐죠? 데이터 센터의 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의 이 데이터 센터의 세계 그 개수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5,300개와 일본의 뭐 240개, 우리나라의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150개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아시아에서 6위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한 18위에서 20위 정도. 그래서 거의 뭐 계속 뒤처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세울 것도 뭐 한 3년, 2, 3년 동안 30개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그러한 그 건설 속도보다 한마디로 세 발의 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IT 역시도 폭망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IT 기업들이 변방이 되고 있습니다. 변방. 결국 이류 기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IT 하면 우리나라 그 뭐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막 이런 거 얘기했던 시대가 이제 다 빼먹어서 가고 있다. 결국에는 이런 선질 앞으로 그 먹고 살 먹거리 기술들에서 한국은 이류 기업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국회의원부터 정치인 또는 뭐 사회 각계 분야에 있는 사람들 뭐 나름대로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가 없는 거죠, 결국.
네, 결국 인프라 투자해서 우리나라는 후진국으로 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은 없다. 당분간 지금부터 엄청나게 투자를 해도 최소한 5년 동안은 다른 나라보다 뒤처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이제 주식시장에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들은 대대적인 뭔가 좀 구조적인 정치인부터 이런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부터 다 각성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런 뭐 정부의 그런 자금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래를 향해 인프라나 이런 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이 뭔가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바뀜은 없이 오로지 헐뜯기만 하고 뭐 대통령이 실수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대통령만 뭐 끄집어내려서 이게 바뀌겠습니까? 딴 사람이 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뭐 그 뭐랄까 난공불락? 난공불락이 아니라 한마디로 뭐야 그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외통수에 걸린 거죠. 외통수.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주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이유를 뭐 따르게 해석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지표들이 있죠 벌써. 예,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확실성 그리고 0.1%밖에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을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냉혹하게 그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코스피 차트 보시면 코스피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수렴하는 느낌이 나요. 이게 일봉인데요. 그죠? 수렴하고 있죠? 이제 방향성을 정하겠죠. 뭐 주봉을 봐도 뭐 5일선은 깨졌어도 밑에 이제 60일선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은 아직도 지지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 걸쳐 있죠 지금 21선과 61선에. 그래서 코스피는 그나마 나아요. 예. 자, 그럼 코스닥 한번 볼게요. 네, 코스닥 일봉을 보시면은 저번 주보다 더 안 좋아졌죠. 물론 저점에 딱 걸쳐 있지만 저번 주보다 안 좋아졌죠. 그죠? 저번 주보다 훨씬 안 좋아졌으면 차트가. 안 좋아진 건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더 안 좋아졌죠? 5일선 깨지면서 계속 대가리 받고 있죠. 주봉을 봐도 역시 쌍봉이 여기서 형성이 될지 이런 기울기로 오늘 딱 저점에 잡혔어요. 과연 강한 반등이 다음 주에 이렇게 나올지 예,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도 폭락을 안 하죠. 자, 월봉을 보시면은 이제 월봉상에서도 이런 기울기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이런 기울기. 그죠? 이 기울기 말고는 지지선이 없어요. 다 깨졌어요. 지지선이. 여기 있는 것도 깨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코스닥이 위험한데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도 다 뚫은 거예요. 지금 하단도 다 뚫었어요. 여기 보시면 하단도 다 뚫었고 다만 남은 게 딱 요 기울기 하나 남았어요. 요 기울기. 요렇게 빠지는 기울기. 요거 벗어나면 다음 주 요걸 벗어나면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 코스닥은 역시 또 다음 주에 조심하라요. 역시 코스닥은 다음 주에 또 조심해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계속 지금 조금씩 계속 주마다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코스닥은. 네, 그렇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기 주식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황이나 이런 거시적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이런 걸 봤을 때 주가가 반등하기 쉬운 시점은 아니라 사실은 현금화를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금화를 하시던가 달러를 사던가 아니면은 뭐죠? 차라리 인버스를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위치예요, 사실은. 계속 얘기합니다. 인버스, 곧버스. 하락에 배팅하는 게 더 나은 시점입니다. 예. 근데 이 하락으로 먹기가 쉽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그렇다. 인버스를 사야 될 때라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만 하나 대표주인 삼성전자만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5일선을 계속 때려맞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도 이제는 여기서 약간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줄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뭐 이렇게 어쩐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지를 않고 그냥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죠.
삼성전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반등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술적 반등. 예, 기술적 반등도 안 나오면서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5일선과 붙기 위해서 주봉상에는 다음 주에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나마 나은 거죠. 근데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흘러내려요. 이게 정처 없이 그 수급에 의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월봉을 봤을 때는 아직도 요선 찍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더 빠질 확률이 높겠죠. 그죠? 여기까지 찍고 어쨌든 다음 달에 이걸 찍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번 달에는 삼성전자가 빠질 자리가 더 있다는 거. 보시면 빠질 자리가 더 있죠? 얼마큼 있어요? 요만큼은 최소한 남았잖아요. 요만큼 더 빠지겠죠? 제대로 그리면은 요만큼 남았잖아요. 요만큼. 그죠?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만큼 더 빠질 수 있겠죠? 요 5일, 요 60일선까지. 요 구간이 지금, 요 구간이 지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요 구간이. 그죠? 요 구간이 더 빠질 수 있다는 거. 딱 눈치로 봐도 나와요. 자, 삼성전자 다음 주에 어쨌든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데, 그건 제 마음이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데 현실은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기관들까지도 계속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파는 이유는 뭐 환차익도 있을 테고 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앞으로 또 IT나 이런 쪽에서도 예, 한마디로 그 뭐야 그 기울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고점을 찍고 계속 빠지는 나라입니다. 떨어지는 나라. 왜 그러냐면 투자를 안 하잖아요. 인프라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정책적이고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회사와 이러한 뭔가 정책 당국자들이 뭔가 계속 그런 쪽으로 푸시를 해줘야 되죠. 인프라를 투자할 수 있게끔. 근데 투자를 안 하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 정책의 실패고 국가의 실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사실은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비보전 제약이 오늘 갈 자리에서 갔어요. 사실은 일양약품도 오늘 가줄 줄 알았는데, 일동제약도. 근데 일동제약은 이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보전 제약이 오늘 갈 자리에서 갔어요. 그래서 거의 25%까지 갔었는데, 물론 또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차트를 계속 살리죠. 차트를 계속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뭐 비마약성 진통제가 허가가 나올 때도 됐죠. 한 다음 달쯤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주가를 펌핑해서 뭐 차트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계속 차트를 만들면서 이 최고가를 오늘도 뚫었다가 빠졌죠. 그렇죠? 예, 이 차트가 이제 계속 이런 차트는 어쨌든 계속 살아나가는 차트죠. 여기서 엄청 조정을 줬죠. 그죠? 지금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발표가 날 때까지 다음 주에도 또 빠져요. 빠지지만 또 다시 올릴 수 있다. 차트를 계속 뭔가 만들고 있다. 차트를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발표가 나서 통과가 됐다면 쭉 가는 거고, 통과가 안 됐다면 빠지겠죠. 그래서 먼저 기대 심리로 뭐 한 7천 원까지 이 정도까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가 지금 미리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주봉을 봐도 그렇죠? 여기서 쌍봉인데 고점이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다음 주에도 또 기대를 하게끔 만들죠. 네, 그렇습니다. 비보전 제약,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임상 결과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죠. 이번 달에는 여기까지는 올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조금 더, 만약에 뭐 조금 더 올린다면 이번 달에 어디까지 올리냐면 9,400원까지 열려 있어요. 9,400원. 그래서 기대 심리로 9,4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요 고점까지 가는 거예요. 삐끗 빠지겠죠. 어쨌든 비보존 제약 다음 주에 또 빠지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가를 뭐 7, 8천 원대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원래 그 신약이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일정 부분 상승을 하죠. 그래서 비보존 제약은 그 기대감으로 우선 가는 거고 통과가 되면 뭐 그 이상을 계속 가겠죠. 자, 비보존 제약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쨌든 수익권이에요. 제가 이거 뭐야, 4, 여기에서는 4,000원 넘으면서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4,000원 넘으면서. 물론 제가 이제 그 C다시 같은 데서 뭐 4,400원을 얘기했지만,
이 방송에서는 4,000원 넘으면서 어쨌든 4,000원 넘으신 분들은 이제 900원 정도 수익이 나 있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뭐 한 7,000원 넘어서 뭐 그 정도 가면은 커피 한 잔값 후원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그 발표 나기 전에 한 7,000원이나 이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조금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발표 나서 뭐 더 올라가면 더 높은 가격에 팔면 되겠죠. 어쨌든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비버전 제약 발표 나기 전에 한 7,000원대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비버전 제약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랜만에 에이징랜드 IT 관련 비메모리 TSMC의 그 뭐죠? 직계 그러니까 뭐죠? 협력업체 뭐 이런 식으로 등록돼 있죠. 그래서 비메모리 부분에 강한 이 에이징랜드가 오늘 급등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기사도 나왔죠. 기사를 보시면은 뭐 이런 거죠.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이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죠. 디자인 반도체 디자인 회사죠. 디자인 솔루션. 반도체 대전 2024 여기에서 이제 이 에이징랜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냈죠. 그래서 에이징랜드는 이제 TSMC의 가치 사슬 그 파트너 VCA라고 하죠. 그래서 TSMC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팹리스의 설계 자산, IP, 소프트웨어 툴 등을 포함한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TSMC하고 이 가치 사슬 파트너로 한마디로 뭐 혈맹 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뭐야 이 비메모리 팹리스 쪽으로 이제 얽혀 있는 거죠. TSMC는 이제 어쨌든 팹리스 이 비메모리 부분 네, 강한 회사니까요. 주로 인공지능을 주문형 반도체와 고성능 컴퓨팅 칩 등을 설계하는 팹리스 그죠? 그래서 이 뭐야 여기서 그 얘기한 것 중에 또 시스템 온칩 이 에이징랜드가 개발한 이 시스템 온칩 설계 자동화 플랫폼 이게 또 좋았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온칩에 강점이 있다. 네, 에이징랜드는 TSMC의 가치사슬 파트너 VCA라는 거 이걸 명심해 두십시오. 가치사슬 파트너라는 거. 그래서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주가를 봤을 때는 그렇다고 지금 급등할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초급등할 수는 없어요. 자, 에이징랜드 차트를 한번 보면은 얘가 이제 우리나라 비메모리를 안 하면서 같이 무너졌는데, 그죠? 근데 계속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이때도 들어오고, 이때도 들어오고, 그죠? 계속 거래량도 들어왔죠. 자, 그런데 얘의 이제 주봉하고 특히 주봉을 봐도 이제 물론 이제 이걸 뚫고선 올라가려고 그러죠. 여기서 좋은 차트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85,000원에서부터 뺐던 주식입니다. 이게 85,000원대부터 이 주식을 뺐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고점을 여기 정도로 수렴하겠죠. 여기 정도 수렴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면 다시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또 횡보할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월봉을 보면 또 알 수 있죠. 월봉을 보시면은 우선은 이제 요번에는 요 구간 정도를 예상하면 될 것 같아요. 요 구간 정도. 그렇죠? 한 5만 5천 원 정도 가면은 또 다시 또 저점을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좀 하고서 다시 지지가 된다면 뭐 다시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그럴 땐 또 이게 뚫으면서 그때는 이제 뭐야 8만 5천 원, 8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요번에는 한 5만 5천 원 정도 보인다. 상승해도 5만 5천 원 정도에서 다시 누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5만 5천 원 정도 오면 매도를 치시고 다시 저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잡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봐요. 자, 에이징랜드 반등이 나왔어요. 바닥을 다지고 있죠. 에이징랜드 유일하게 우리나라 TSMC 같이 사슬 파트너스타 TSMC가 뭐야 이 비메모리 그 팹리스 쪽은 꽉 먹고 있죠. 그래갖고 이 에이징랜드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다. 에이징랜드 저점 요번 상승에서 저점 나오면은 그때는 다시 들어가라. 어쨌든 요번에 8만 원대까지 못 간다. 한 5만 5천 원대에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때 되면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에이징랜드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IT 그 반도체 관련돼서 얘는 투자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저점에 잘 들어가시면 괜찮다. 에이징랜드
가치사슬 TSMC가 뭐 계속 비메모리는 계속 먹겠죠. 뭐 벌써 6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거를 다 뺏어왔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고려아연 이제 경영권에 대한 분쟁도 나오고 있고 공개 매수도 하고 있죠. 80 얼마인가에 공개 매수한다고 그랬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고려아연이 요즘에 회사 자체는 거의 독보적인 회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렇게 팍팍 세운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주식이 1차 상승을 한 다음에 이렇게 숨고르기를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누를 수도 있죠. 예,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팍 세웁니다. 그렇죠? 무슨 고려 아연. 그래서 지금 뭐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월, 월봉 보면 올리면 더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차피 가치가 25조 정도가 되나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되죠. 지금은 이제 과매수권일 수도 있는 차트죠, 사실은. 근데 월봉을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눌렀네.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한번 쭉 눌렀다가 이제 다시 재차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상승하고 있네요. 고려 아연 같은 주식도 있습니다. 100만 원대인데 시원하게 올리고 있어요. 고려 아연이었습니다. 네, 다이나믹 디자인이 이제 1대1 뭐야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무상증자를 한 다음에 엄청 빼놨죠. 근데 꼭 이러다가 한번 또 이렇게 쭉 올린다는 거죠. 이게 다 빠져나왔겠죠.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쭉 뺐다가 오늘 그냥 들어버렸네요. 도깨비 주식에 도깨비 주식. 그죠? 뭐 어쨌든 얘도 원하는 거는 타점이 이 타점이네요. 이 타점. 그죠? 여기 이제 다음 주에 올려놓겠죠? 다음 주에 올려놓으면 여기서 좀 깔짝깔짝거리면 뭐 시세를 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조정이 심해서 뭐 한번 올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 주봉을 봤을 때는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서 얘도 주봉상도 타점을 여기서 만들고 있죠. 그죠? 여기서 만들고 있죠. 이 차트가 망가진 차트는 아닌데 너무 조정이 심했어요. 그죠? 뭐, 대려 월봉을 보면은 막 이런 구간들이 보이죠, 최소한. 딱 요거 찍으면은 거의 비슷하게 요거 찍겠죠. 그죠? 한 6천 원 정도. 6천 원 정도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재료가 나온다면 그죠? 한번 이거 찍고 빠져도 찍고 빠질 수 있는 위치긴 해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되게 힘든 주식이에요, 이게. 이게 힘든 주식. 일본 보면 이렇게 빼는 경우가 어딨죠? 이렇게 거의. 그죠? 굉장히 힘든 주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6천원까지는 언젠간 가겠죠. 네, 다이나믹 디자인이었습니다. 네, 일동제약 역시도 비버전 제약처럼 오늘 강한 슈팅이 나왔어야 하는 자리인데 강한 슈팅이 안 나오고 그냥 흘렀죠. 그래서 뭐 바닥에서 뭐 음봉도지 비슷한 게 나왔는데 그렇게 의미 있진 않아요. 이런 게 뭐 의미 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야 괜히 이상한 뭐야 먹는 변비약 변비가 아니라 저기 치질약 그거 나오면서 뭐 던졌죠.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다시 좀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얘 역시도 이 선, 여기를 회복해야 돼. 여기 이평선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기를 회복한 다음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를 회복해야 돼. 여기를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회복을 해주냐, 그걸 잘 보죠. 뭐, 나올 때도 얘 역시도 신약에 대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게 나올 때가 됐죠. 됐는데 이런 차트가 나와요. 주봉도 거의 뭐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는 다음 주에 이렇게 양봉으로 이거를 이렇게 감싸면서 긴 양봉이 안 나오면 힘든 거예요, 이거. 그죠? 그게 다음 주 중요합니다. 다음 주 여기서 음봉이 나온다면 우선은 당분간은 뭐 신약에 대한 그런 결과도 없다.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온다면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다음 주 또 이렇게 가니까.
지금 현재 이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비보전 같은 모습은 안 나왔지만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일동제약 좀 더 기다려 보죠. 또 일주일 정도 또 미뤄진 느낌도 들어요. 자, 딴 거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일 제약도 이제 그 상승을 했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사실은 3일 제약이 여기까지 무너질 줄 몰랐죠. 이렇게 무너진다면은 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를 지지를 해줄 줄 알았죠. 여기를 지지를 해줄 줄 알았죠. 근데 지지를 못하죠. 그 강한 상승이 여기든 어디서든 나와야 돼요. 나와서 5일선과 21선을 뚫어줘야 됩니다. 찍던가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방향성을 뭐 돌리던가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파동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빠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는 어쨌든 지지를 하겠죠. 여기는 그죠? 12,000원 정도. 그래서 여기를 찍고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빠지면 좀 너무 많이 빠진 거고 그 전에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3일 제약도 다음 주 초나 수요일 안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3일 제약도 역시 조정이 심하게 들어오고 있다. 3일 제약, 일동 제약이 이제 조정이 끝나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비보전 제약처럼 조금은 뭐랄까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저렇게 올리는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 3일 제약 역시도 이제 신규 매출과 또 베트남 신공장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매출이 뭐 극대화되는 그러한 위탁 생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 조정을 주면 뭐 조정이 뭐 웬만큼 주는 게 아니라 심하게 줍니다. 그래서 참 좀 전에 봤던 다이나믹 디자인도 그렇지만 조정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들이 그러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뭐 어쨌든 제약 바이오 몇 종목 빼고는 아까 같은 그러한 뭔가 에이징랜드 같은 특별한 그 TSMC와 관련된 삼성전자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연계된 회사들은 주 회사인 삼성전자가 맥을 못 추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지거나 횡보할 확률이 높겠죠. 우선은 삼성전자가 하락을 멈춰야지만 그 관련된 회사들도 주가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그냥 뭐 과실만 쏙쏙 빼먹었는데 이제는 미래에 대한 생각, 미래 먹거리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 그런 신사업, 신기술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관리 체계가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뭐 아파트 값만 이렇게 뭐 올려서 빼먹으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동남아가 되는 거죠, 동남아. 그렇죠? 남미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정치인도 좀 잘 뽑아야 되죠. 물론 기업가도 중요하고 다 사회 구성원이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정치인들 자체는 뭐 이러한 개념이 없죠. 그래도 뭐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이런 대통령 심지어 전두환까지도 뭐 폭군이고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반면에 그래도 사람들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그리고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뭐 괜히 더 잘 배웠고 뭐 검사 출신이고 뭐 변호사 출신이고 간에 국민들의 그러한 거를 챙겨야지 너무 사모펀드나 특정 지역, 특정 단체들을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뭐 옛날에 그런 대통령보다도 훨씬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면서 국민들을 어느 정도 뭔가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거에 대한 뭐 정책적인 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사실은 세금 같은 게 모여서 그런 데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또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그 노래가 귀에 머무네, 머무르. 아파트만 먹고 살 수도 없죠. 아파트 한 덩어리를 뭐 먹고 살 수는 없고, 그보다는 건설적인 이런 신기술이나 미래 가능한 이러한 사업들로 나라가
너무 빚만 내서 자꾸 이렇게 부동산만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대처를 잘 하십시오. 지금 제가 보이는 거는 어쨌든 현금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식 역시도 저는 이제 이 하방에 베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몇 개 뭔가 재료가 나올 주식들 제약바이오 빼고 그러고는 우선은 뭐 한번 다 가격 조정이 하방으로 열려 있으니까 차트들도 그렇죠. 차트들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요. 본인들 재산을 지키십시오. 보유한다고 해서 삼성전자라고 해서 가지 않는다고요. 예, 전 분명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